화면을 공유해 주도록 할게요. 가자. 오늘은 지금까지 현재 38명 들어왔네. 자, 내 목소리는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너무 크거나 그래. 네. 목소리도 잘 들리는데 우리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노래 대회도 우리 한번 좋을 것 같아. 내가 그 멋진 음악을 음원을 탁 올려주면은 엄청 잘 부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노래 보니까. 나는 이 변성기 때를 잘못 보내가지고 정말 높이까지 잘 올라갔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고음 불가. 고음 불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캐드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 오늘은 이제 그 오토캐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토캐드 직접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투상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거고, 기본적인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와 템플릿 구성, 그리고 줌, 라인, 그리고 몇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그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내가 요 부분을 마지막에 다 스크린 캡처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 출석 체크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캡처받은 요 이미지는 우리 네이버 내 블로그 맨 마지막 스크린샷 찍은 데다가 딱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나도 확인해보고 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출석이 안 됐는지 아니면은 나는 출석이 됐구나 보는 그 스크린샷을 보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끝까지 어차피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니까 끝까지 잘 보고 출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캐드의 사용 분야에 보면은 설계와 도면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 사용하게 되고 3D를 위한 베이직 레이아웃이 되겠죠. 이 기본 투상도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면은 그 투상도에 따라서 우리가 3D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을 잡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 또 오토캐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82년도에 도스 버전으로 시작한 거예요. 도스. 권장 사양은 i7 1.7 이상, 그래픽카드 1기가 이상, 메모리 16기가 이상, 램, 모니터는 1920, 1080 이상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를 사용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요즘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오토캐드가 충분히 팽팽팽팽팽팽팽팽 돌아갑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2D 완성 후에 3D로 작업이 연계가 가능하고 3D 전용 프로그램으로는 건축 계열, 전기 계열, 기계 부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돼요. 건축 계열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 뭐 스케치업, 요즘 많이 쓰죠. 스케치업. 또 전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기계 및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 뭐 퓨전, 인벤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배우게 되는 3D 프린팅 과목에서는 퓨전이나 인벤터를 사용하게 돼. 인벤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썼냐면은 그게 뭐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게 뭐지? 온쉐입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온쉐입의 장점이 또 있어.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인벤터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인벤터가 사용하는 범위가 좀 더 넓은 것 같아. 요번에는 여러분들 그 온쉐입에 대해서 좀 알려줄 거예요. 마지막 쯤에 온쉐입을 알려주면은 저렇게 3D 프린팅을 만드는데 저런 식으로 3D를 우리가 만든 2D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3D로 만들어 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거 전문가예요. 모델링 애니메이션에는 3D 맥스하고 마야를 쓰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모델링 애니메이션 쪽, 특히 이제 3D 맥스를 꽤 오랫동안 사용해 왔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이걸로 3D 캐릭터, 3D 배경 이런 것들을 쭉 만들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온라인 수업 그 네이버에 온라인 수업에 올라온 거 보면은 게임 그래픽 관련된 탭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은 이것도 확인해 보면은 또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특히 지금 오토캐드도 설치했기 때문에 3D 맥스도 바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마야도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3D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또 렌더링 전용 프로그램, 루미온, 아틀란티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오늘은 투상도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투상도법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물체를 이렇게 3D로 된 입체 물체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투상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앞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정면도예요. 앞쪽에서 바라본 모습, 정면도.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 우측면도가 되겠죠. 우측면도. 또 좌측에서 바라보면 좌측면도가 되겠죠. 좌측면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윗면도가 될 수도 있겠고, 평면도, 탑뷰, 보통 탑뷰라고 하기도 하고, 평면도,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도라고 해요. 평면도. 또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라본 거, 저면도. 그리고 정면도의 반대, 뒤쪽에서 바라본 거, 앞뒤, 위아래지. 평면도가 이제 위쪽에서 바라본 거고, 저면도 아래에서 위쪽을 바라본 거고, 정면도가 앞에서 바라본 거, 배면도가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 요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3D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면도를 표현할 때 지금과 같이 이 뒤쪽이 평평하면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뒤쪽 부분도 안쪽으로 파여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이 배면도하고 좌측면도가 없어서는 형태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형태를 예측할 수가 없죠. 없으면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평하구나 생각하고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이런 모든 구성 부분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3D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투상도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정면도,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그리고 배면도, 저면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배면도하고 저면도하고 좌측면도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이쪽 부분이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평평한 얘기고 이 뒤쪽도 평평한 거고 바닥 부분도 평평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면도, 배면도, 저면도, 배면도 그리고 좌측면도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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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걸 좀 알아야겠네. 정면도를 어디를 정면도로 만들어내는 게 좋은지. 정면도. 이 위쪽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을 정면도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위치,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 이 부분들을 정면도로 보는 게 좋아요. 정면도. 그리고 안 되나 보네. 못 들어오고 있는가 보네. 응? 왜 안 될까? 어떻게 뭐 이렇게 초대하는 거 뭐 이런 게 안 되나? 초대가 있네. 초대가 있네. 가만 있어봐. 연락처로 한번 해볼까? 초대 링크 복사. 초대 링크 복사가 있네. 아무것도 안 보죠. 초대 링크 복사. 이렇게 하고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초대 복사. 초대 복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초대 복사가 있구나. 이것도 안 되면은 연락처로 해가지고 또 해서 여기에 초대 보내. 요걸 몰랐네. 요번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네. 이거 왜 이렇게 방어막을 막 쳐놨어. 왜 안 되는 거야? 꼭 들어오기를. 자, 그래서 이 정면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을 정면도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을 정면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앞쪽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정면도로 표현하는 게 좋겠지.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 하다 보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물병 이런 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정면도로 어디로 두는 게 좋겠어? 이 위쪽 부분보다는 앞쪽 부분이 정면도로 두는 게 낫겠지.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할 수 있겠지. 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면도가 되는 것보다는 이쪽이 정면도가 돼야겠죠.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 이것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부분이 정면도가 돼야 되겠죠. 앞쪽에 쫙 보이는 부분. 실제로 이렇게 누워 있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정면도가 돼야 되겠죠. 정면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삼각투상도법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삼각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면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나?
맛있는 것도 오나?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환경 설정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실습. 자, 오토캐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이 화면에서 이 A 오토캐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새로 만들기, 열기, DWG 변환, 뭐 복구도 있어. 복구. 여러분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복구를 통해 가지고 손상된 도면을 복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복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복구는 여러분들 그 확장자가 DWG가 아니고 복구 파일이 있어. 백업 파일이 있고, 그거를 DWG로 변환을 시킨다거나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작업 결과물들을 다시 되살릴 수도 있어. 되살릴 수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그거를 덮어 씌우기 하게 되면 되살릴 수가 없고, 덮어 씌우기 전이면은 그걸 되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꼭 여러분이 좀 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백업을 중간중간 받아 놓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선배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중간 평가를 하면서 도면을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 다행히 복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꼭 저장들 하고, 저장할 때는 한두 개 정도는 꼭 백업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런 복구를 통해 가지고 손상된 파일을 복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여기 보면 시작하기가 있죠. 시작하기. 여기서 화면에서 직접 시작하기를 눌러줘도 돼요. 화면에서 시작하기. 자, 시작해 볼게요. 클릭. 자, 이게 화면이죠. 화면 보면은 위쪽에 이제 명령창이 있죠. 명령창. 커맨드 패널. 시작. 드로잉 하나의 창이 더 뜨죠. 다 시작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는 명령어 입력하는 명령어 창이죠. 명령어 창. 이 위쪽에서 바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도스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다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요 윈도우가 되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아이콘으로 바뀌어서 선택하기도 좀 편안하게 돼 있죠. 근데 많이 작업해 본 사람들은 단축키를 통해 가지고 명령어로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일일이 찾는 것도 일이죠. 이게 많이 해본 경험자들은 명령어로 톡 입력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 아무튼 여러분들 요거랑 명령어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위쪽에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선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기본적인 선과 선과 원 두 가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직사각형, 사각형 그리는 거, 그리고 타원형, 이런 기본적인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편집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오, 됐다 그러네. 들어왔나 보네. 두 번째로는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첫 번째로는 위치를 이동해 줘야 되고,
위치를 이동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인이 있으면 라인의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이동이겠죠. 이동. 그리고 회전. 회전시켜줘야 되겠죠. 회전. 라인을 그렸는데 30도 회전시켜야 된다. 뭐 60도 회전시켜야 된다. 회전. 그 다음에는 그렸는데 또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과 원이 원과 원이 이렇게 왔는데 이 안쪽 부분에 있는 라인은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죠. 잘라버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 복사. 작업했던 걸 빼서 복사해 주는 거. 가장 강력한 기능이 디지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복사죠.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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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낸 후에는 편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필요한 것들은 지워버리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또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정이죠. 수정 써있죠. 수정. 그리기 그리기 수정이 있어요. 수정.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기는 것보다 수정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리는 것보다 수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수정. 그 다음에는 요거 보면 주석이 주석. 주석. 여기 보면은 치수를 적어놔야 되겠지. 치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 도면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멋지게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이 도면에 치수가 없으면은 도저히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수, 우리가 원하는 치수대로 원하는 설계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수를 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치수를 기입.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린 거를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실측의 치수, 우리가 원하는 설계 도면의 치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명령어 패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단축키를 하나 적어가면서 명령어 창에다 단축키를 적어가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한번 해볼까? 도면층 직접 적어보진 않았지만 직접 우리가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도면층 같은 경우에 도면 부분들 도면층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복잡해지는 레이어를 복잡해지는 도면들을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도면층 레이어 층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요 그리기와 수정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기와 수정. 요 그리기와 수정이 돼야지만이 이제 치수 원하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겠지. 자, 먼저 라인을 그려볼게요. 라인. 자,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단축키 라인 명령어가 있어요. 라인 명령어. 라인이 LIN이죠. L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쓰면은 이 위에 라인이라고 명령어가 바로 뜨게 된다. LIN까지 굳이 쓰지 않더라도 L만 입력하게 되면은 라인이 이렇게 찾아지게 되고 이걸 선택하면은 라인을 이제부터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점 지정이죠. 첫 번째 점 지정 클릭.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 동적 입력 부분들이 떠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1184 1m가 넘죠 지금. 1m 1184mm 1100mm 이렇게 쭉 줄이면은 248mm
뭐 지금은 치수에 관계없이 그려보도록 하죠. 기울기도 신경 쓰지 말고. 기울기도 보이죠? 25도, 40도, 뭐 50도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0도고.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클릭 해보죠. 두 번째 다음 점 지정 클릭. 자, 세 번째 점 지정 클릭. 네 번째 점 지정 클릭. 다섯 번째 점 지정 클릭. 하고 나는 이제 멈추고 싶어. 멈추고 싶을 때는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지금에 했던 명령어를 다시 우리가 명령어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엔터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줘도 되고, 다시 한번 표현해 주려면 L 엔터 해줘도 돼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클릭.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에 점을 지정해 준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멈추려면은 여기서 마무리 해주려면 엔터.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울 때는 지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릭해서 지워주게 돼요.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지울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서 지울 수가 있고, 해제시킬 때는 ESC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돼요. 선택한 후에 지우려면은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되고, 선택한 후에 해제시키려면은 ESC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D가 아니기 때문에 돌리지는 못하고 로테이트 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을 왔다 갔다 옮겨줄 수 있는 단축키는 마우스 중간 마우스에 중간 미들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면은 손 표시가 나오고 화면을 옮겨줄 수가 있어요. 화면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지. 선을 다시 선택하고 딜리트 키. 선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천천히 진행을 해서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놓친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보면은 클릭해도 선택이 되고 그냥 아무 키를 누르지 않고 계속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선택이 되게 되는 거죠. ESC. 자,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자, 드래그 할 때 클릭을 하고 클릭만 하고 클릭하고 꾹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하고 다시 한번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이러면 선택이 되죠. 그런데 선택하는 표시에서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 클릭하지 않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올가미 툴처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차이점. 차이점. 자, 그런데 우리 선택을 할 때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 선택이 안 되죠. 클릭? 선택이 안 돼. 클릭. 자, 이 선택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할 때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선택할 때는 이 선택되는 영역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왔을 때만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선택이 안 되죠. 영역 안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할 때는 이와 같이 영역 안에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것만 선택이 되게 된다. 여기 차이점. 차이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그런 도면들을 표현할 때는 이것도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선택이 전혀 안 되죠. 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할 때는 걸쳐만 있어도 다 선택이 되게 된다. 걸쳐만 있어도. 이게 차이점이에요. 선택의 차이점. 왼쪽에서 오른쪽일 때는 모든 선택 영역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선택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할 때는 걸쳐 있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 여기 좀 차이점이 될 수 있겠지.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자, 쭉 선택해서 지워버릴게요. 자, 이번에는 치수를 선을 그릴 때 우리가 원하는 치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점 지정 클릭. 이렇게 움직일 때 쭉 보면 밑에 동적 입력 부분들이 표현되면서 보이죠. 그래서 500이면 500을 입력해보죠. 500이면은 50cm죠. 50cm. 500mm. 500mm. 엔터.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500이죠. 일단 위로도 500. 500. 또 왼쪽으로도 이것도 500. 그 다음에 500씩 다시 클릭. 500 위로 500 500 그래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 엔터. 그렇게 되면은 500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근데 이제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기울기는 여기 보면은 직교 모드를 켜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쭉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직교 모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교 모드를 켜주고 라인 L 엔터. 처음에 클릭. 쭉 직교 모드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이 그려지고 있죠. 직각 모드가 500 그대로 올려서 500 그대로 옆으로 500 그대로 해서 끝에다가 클릭 엔터. 자, 요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거는 꾹 눌러서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직사각형으로도 500 이거는 500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에서 이제 치수를 좀 변형시켜 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원 클릭. 중심점 먼저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중심점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지정한다. 원의 반지름. 밑에 보면 명령어가 그렇게 돼 있죠. 원의 반지름. 원의 지름으로 지정하려면 D 버튼을 누른 후에 지름으로 지정해 주면 돼요.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이거와 같이 똑같이 500으로 해주려면 반지름을 지정해 줘야 되니까 250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250 이렇게 250 요거의 반으로 해주려면 요거보다 작게 2분의 1로 해주려면은 25, 125 해주면 되겠지. 125 이렇게. 그래서 기본 형태를 선, 원, 그 다음에는 호, 호 이런 것들 만들어냈어요. 원 같은 경우에도 꾹 누르면은 중심점 반지름, 또 중심점 지름, 또 2점, 3점, 접선, 그리고 접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중심점에서 반지름으로 2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점 클릭하게 되면 요분하고 요 두 번째 요 점을 연결하는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2점, 3점을 하게 되면은 2점과 2점과 2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이죠. 아주 효과적. 그 다음에는 접선을 하게 되면 접선 반지름. 이건 되게 재밌어. 접선 하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 반지름 뭐 20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접선과 접선을 지나는 반지름 20의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응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교 모드를 꺼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부분에 접선과 접선에 들어가는 원을 그려줄 때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40의 반지름의 원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하고 원하고 벌써 이런 부분만 잘 활용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범위값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선의 치수에 맞는 선을 먼저 그려 나갈 수가 있고 이 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거 500짜리 500의 선을 그려주고 여기서 탭을 눌러 탭을 누르게 되면은 몇 도로 그릴 것인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몇 도로 그릴 것인가. 500에 나는 30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500에 30도 500에 30도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이용해서 클릭하고 그대로 보면 0도고 다시 500에 0도 하게 되면 0도 이렇게 되는 거죠. 500에 0도
그래서 우리가 이 치수에 맞는 그런 도면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 도면은 우리가 원하는 치수대로 만들어내야 되겠지. 쭉 선택을 해주고 지울 때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까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래요. 오케이.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더니 다시금 충전이 좀 된 것 같네. 아, 이 1시쯤 됐을 때 이 졸음이 좀 오지. 나야 그래도 이 실습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 좀 피곤함이 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실습 자료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이동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르기, 복사, 회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이렇게까지만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을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점과 클릭 뭐 이렇게 만들어냈어. 하고 엔터.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클릭 뭐 이렇게 만들어냈어. 뭐 여기에 있는 점이 여기에 일치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옮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이동을 눌러주기. 이동 명령은 이제 무브예요. M을 눌러주고 기준점을 지정해줘야 돼. 기준점 지정. 그래서 여기 어느 기준점을 정해줄 것인가? 나는 이 점을 이쪽으로 옮겨줄 것이다. 클릭해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보이죠? 이렇게 클릭 하면 끝부분에 딱 붙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부분은 걸쳐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선택을 해주고 이동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 move M 눌러주고 클릭. 나는 이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다가 연결시킬 것이다. 클릭 해주면 되겠지. 이 부분에다 옮겨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동 M 클릭 엔터 클릭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동시킬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동 눌러주고 이동 객체를 쭉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엔터 해주고 기준점 선택해주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줄 것인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게 이동 또 이동 엔터 쭉 선택해주고 이번에 요거를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줄 것인가? M 엔터. 기준점. 이렇게. 또 원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개체를 선택해주고 엔터 기준점. 여기 기준점 보이죠? 이게 선택을 하면 중심점이 보이죠?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원이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점이 중심점이니까. 중심점이니까 중심점이나 외부 끝부분. 클릭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동할 때 이동.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자르기예요. 자르기하고 회전. 회전은 뭐 아예 처음부터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회전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데 회전 같은 경우는 해보면은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해주고 회전도 객체를 먼저 선택해주고 엔터 기준점 선택해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 회전할 때도 정확하게 이제 회전시키려면은 선을 선택해주고 그대로 직선으로 올려주고 탭 90도 정확하게 해준 후에 회전 객체를 선택해주고 엔터 기준점 클릭해주고 30도면 30도 기준점에서 이 기준점 그려진 기준점에서 30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좀 잘 알아야 될 부분 복사도 중요하죠. 복사는 카피죠. 카피 C 그래서 CO까지 해줘야 돼. CO 카피 객체를 선택하고 이걸 카피해 줄 것이다. 엔터 기준점 클릭 어디까지 여기까지 복사해 줘. 계속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 끝까지 복사해 줄 수가 있죠. 복사 계속 할 수 있어. 멈출 때까지 취소시킬 때까지 ESC 지울 때는 선택해주고 지워버리면 되겠지. 복사.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자르기를 알아요. 자르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개를 라인이 이렇게 있어. 라인이 격자 모드로 해보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요 끝 부분 튀어나온 부분들은 지워버리고 싶어. 그럴 때 자르기를 쓰네. 자르기는 트림이에요. 트림 TR 입력하고 명령을 입력하고 개체 이 부분 두 개를 선택해주고 엔터. 이쪽을 자를 수도 있고 이쪽을 자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쪽은 이쪽이지. 바깥쪽. 그래서 클릭하면은 지워지는 거예요. 5분 하고 엔터.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원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원까지 이렇게. 그랬어. 어느 부분 자르려볼까요? 이번엔 이 부분 잘라볼까요? 이 안쪽 부분.
자, 트림 tr 엔터. 선택 짠 엔터 하고 엔터. 잘라줘야 될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원하는 쪽을 잘라버리면 되겠지. 아니면 안쪽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지. 자르기 명령 자르기.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선으로 그리고 원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걸 알면은 굉장히 작업하기 편한 것 중에 하나지. 뭐 간격 띄우기 쭉 배우겠죠. 간격 띄우기, 옵셋. 뭐 대부분이 옵셋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한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을 때 라인에서 몇 센치, 몇 미리 띄어가지고 뭔가 선을 그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또 여기서 치수를 재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옵셋. 옵셋. 간격을 어느 정도 띄어서 표현해 줄 것인가. 두꺼운 두께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옵셋은 OF. 옵셋 선택해주고 간격 띄우기 거리를 지정해줘야 돼. 지정. 거리를 한번 20이면 20. 띄울 개체 클릭. 이렇게 20. 여기 20이죠. 20mm. 200으로 한번 해볼까? 옵셋 20이면 200. 200이면 20cm죠. 클릭. 이쪽으로 클릭. 또 여기서 클릭. 이렇게 되면 간격이 바로 띄어지게 되지. 여기서도 클릭. 이래서 좋을 수밖에 없어. 이 작업이 너무너무 좋죠. 편리한 작업이죠. 요게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선, 원, 그리고 수정하는 부분. 이동, 회전, 자르기, 옵셋. 이것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것들은 다 그려내갈 수가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선, 원, 그리고 이동, 회전, 자르기, 옵셋. 여기는. 잘라볼게요. 자르기, 트림, tr, 그래서 클릭, 엔터, 지워버리면 되는 거. 지워버리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L, 엔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엔터, 다시 엔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엔터. 뭔가 하나를 뭐 만든 것 같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원을 만들었죠. 원을 만들 때 뭘 만들었어? 2점, 3점, 더 중요한 게 접선 반지름이에요. 접선 반지름. 클릭하면은 여기다가 접선을 먼저 그려주고 반지름 50이면 50 이렇게. 다시 엔터. 클릭해주고 접선 90 이렇게. 그 부분 잘라내야 되겠죠. 자, 자르기 tr 해주고 클릭
클릭 하고 엔터. 지워버리면 돼요. 이제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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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또 뭘 만들어 볼까? 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오토캐드의 요 A자. A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H 클릭 클릭. 그런 식으로. 선. 클릭하니까 이렇게 선에 짠, 짠, 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이렇게 라인을,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르게 해주면 되겠죠. TR 짠, 짠, 짠. 엔터. 자르기.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런데 조금 더 변형을 좀 시켜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동을 눌러주고 개체를 선택을 해주고 엔터. 조금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잘라버리면 되겠죠. 잘라버리는데 요거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걸 더 늘릴 수가 있어. 늘리는 기능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요번 주에는 과제는 아니에요. 과제는 아닌데 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로고를 한번 만들어봐. 요번 주는 과제는 안 줄 거예요. 이번 주는 과제 없이 뭐 이렇게 크롬 로고를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은 또 뭐 삼성 로고를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 로고를 만들어 보든지 한번 로고 한 2개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2개씩.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한번 로고를 한번 내가 직접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 알려주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알려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놓고 무슨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옆에다가 로고를 하나 올려놓고 만들어 볼게. 로고 디자인 로고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잖아. 이런 거 해볼까? 구글 이런 거 괜찮네, 그지? 구글이나 요거 2개. 이거 뭐니? 뭐 애플 로고도 있고. 구글 걸 한번 해보자. 구글 응용 구글.
이렇게 놓으면 되지. 구글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글 로고. 자, 먼저 치수의 크기는 상관하지 말고 쭉 눌러서 중심점 클릭. 그다음에는 이럴 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offset OF offset 해주고 간격 200 300 350 정도 돼야 되겠다. offset 350 그다음에 선 이렇게 해서 몇 돈지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형태만 잡아주죠. 클릭해주고 잘라줘야 되겠고 선 격자 모드 켜주고 클릭 하고 요게 350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offset offset 350 엔터 클릭 이렇게 돼야 되겠지. 라인 클릭 클릭. 자, 그러면은 자르기 다 한꺼번에 다 만든다면 자, 해주고 라인 이렇게 격자 모드는 꺼주고 자, 몇 돈지는 뭐 짠 다시 엔터 짠 엔터 엔터 짠 됐죠?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르기 트림 디얼 쫙 선택하고 엔터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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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되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사용하는 방법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방법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치수에 맞는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모양이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더 난이도 있는 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몇 개의 그 로고들이 있어. 이 로고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면 그 다음에 그거를 치수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선, 원,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동, 또 회전, 자르기, 그리고 옵셋 요 기능들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하나를 배운 이유는 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그 라인의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수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거니까 혹시 놓친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과제는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로고를 한 2개씩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든 거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과제란에다가 올려주지 않을 테니까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보세요. 해볼 수 있겠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바람은 산들산들. 날씨도 좋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수업의 진도에 맞게끔 진행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책을 펼쳐서 책에 나오는 그런 실습 자료들도 만들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뭐 두세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일단 알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흥미로울 거예요. 그 시간까지 조금 좀 힘겹겠지만 좀 인내를 갖고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슬슬 재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요 화면은 캡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출석 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워낙 많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캡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을 끝까지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한 번씩들 실습을 통해 가지고 작업들 진행해 보면서 캐드의 캐드의 재미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혹시 더 질문 있어요? 질문. 자, 질문 없으면은 질문은 또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질문들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